여러분 그 월드컵 그 축구 다 보셨죠? 못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 얘가 안 깨웠습니다. 1대1로 무승부. 근데 잘했죠? 못했어요. 그 경기 내용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던데. 그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근호. 누구야? 누구야, 누구?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골게이터 누구죠? 박주영 말고 손흥민. 난 손흥민 보니까 무슨 저 유럽 선수 누구 보는 것 같던데 막 그 드리블에 들어가가 막 이렇게 마지막에 좀 힘이 들어가 그런데 진짜 그 이근호도 잘하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우리나라 수비가 실수가 별로 없었잖아요. 뭐 이렇게 놓쳐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별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재산이 뭔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뭔가. 제가 지금 46인데 내 주위에 만약에 돈이 하나도 없고 내가 정말로 망해가지고 아니면 진짜 재산이 없고 해도 내 머릿속에 그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만 있으면 돈은요 금방 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어본 사람은 돈을 버는 루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누구한테 돈을 뭐 빌려가지고 어디에서 물건 떼다가 팔아가지고 또 돈을 남기면 돼요. 그러면 돈이 벌려요. 근데 돈은요, 만약에 있는 돈은 지키기는 참 힘든데, 내 머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지식에다가 어떤 경험이 있어, 거기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무에서 시작해도 금방 1, 2년 하면요, 금방 돈을 또 많이 벌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집중해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그 지금 안 와닿죠? 난 지금 한 2, 30억 있으면 사실은 내가 돈 안 벌어도 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 그러는데, 돈이 많은 것도 좋아요. 많은 것도 좋은데, 그 2, 30억 있으면 그게 자기 돈일까? 판단력이 없으면 돈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계 요소 설계에서 설계의 원리를 알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도 설계할 수 있고 제품도 설계할 수 있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나의 비전도 설계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머릿속에 그 어떤 프레임 그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어느 레벨까지 가가지고 뭐 통하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사업가들은요 한 가지 프레임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많이 다진 프레임을 가진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뭐 배경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학교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그 프레임만 딱 가지고 있고 그게 통하면요 돈은 벌리게 돼 있어요. 그 돈을 버는 원리를 아시면 돈을 버는데 오늘 이제 러시아전 하면서 제가 축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홍명보 그 축구 감독이 그런 프레임을 가졌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는 뭐 욕도 많이 얻어먹고 뭐 이랬잖아요. 가나전은 제가 보진 못했는데 아주 졸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게 그 실험 우리 설계 기법을 공부해 보면 경우수를 막 만들잖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러시아전을 상대로 하면 러시아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수비 축구를 하고 갑자기 또 수비에서 갑자기 한 번씩 공격을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격력이 대단해. 그냥 공격을 하려면 진짜 날카롭게 잘할 수도 있는데 수비를 막 하다가 한 방에 또 딱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만약에 펑션 리콰이어먼트로서 그런 어떤 그걸 뭐 이렇게 수비를 뚫어야 된다 아니면 공격을 할 때 또 수비수가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 그런 데 대한 걸 통해서 그럼 수비수를 뚫기 위해서 뭐 이건호를 쓸 건가 아니면 박주영을 쓸 건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손흥민을 쓸 건가 그런 조합들이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손흥민을 썼어. 그래서 손흥민을 썼을 때 분명히 수비수를 잘 뚫을 수 있어. 근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수비력이 안 좋았어. 그러면은 러시아가 갑자기 공격을 하고 나왔을 때 손흥민은 그냥 간섭이 생기는 거야. 이건 좋게 하는데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럼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커플링 하기 위해서 언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선수를 쓰는 거야. 한번 써보고 그러면서 계속 트라이 하면서 이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물이 오늘의 그 선수 조합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감독이라는 입장은 뭐냐면 그 설계자예요. 근데 그게 그 감독이 자기가 이런 설계 이론을 알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설계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설계라는 게 축구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프레임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축구를 보니까 설계가 참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고 어떻게 축구 선수가 축구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전술적으로 그렇게까지 레벨까지 올라간다는 게 굉장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 홍명보 못지않게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도 그냥 감독하면 돼. 그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레벨이잖아. 근데 당장은 다른 사람들 인정을 안 해줘. 내가 공부는 많이 하고 홍명보보다 더 레벨은 높은데 전략가인데 괜찮아요. 그 시간이 3년만 투자하면 그만큼 간다니까. 어디 그냥 페이스북에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글 올리고 유명한 사람 그 페이북으로 친구 몇 개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내 생각 올려주면 3년 정도 지나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먹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실력이 우선이 돼요. 실력이 뭐죠?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3년을 어떻게든 내가 남들보다 좀 우월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고 그 레벨을 검증을 받으면 전문가가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좀 레벨 있다. 그러면요 한두 달 하면 그게 안 나타나는데 한 3년 그게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거든. 1만 시간의 법칙이 어떤 뜻이냐면 그런 프레임을 가지는데 1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가지는 과정에서 한 3년, 4년을 계속 그쪽에 파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잖아. 저 사람 저 분야의 전문가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깨닫는 사람은요 금방 성공해요. 그걸 깨닫는 사람.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긴가민가한 거야. 인생이 뭔가 보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월급에 쫓아다니고 연봉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냥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하나 어제 가보니까 교보문고에 생각이 좋은 거 있어요. 생각이 정리해가지고 프레임워크 50 핸드북 돼 있는데 결국은 생각의 프레임이 이게 프레임이잖아요. 보는 관점, 그게 50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보니까 그냥 괜찮아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각 50개에 대해서 이런 축들 만들어가지고 제 이야기하는 거 다 똑같죠? 이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수학 분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생각의 틀을 이런 식으로 쭉 해놨는데 결국은 보는 관점을 가진다는 거는
전략가가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런 50가지 이상, 100가지, 1000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월급이라든지 내가 돈을 뭐 10만 원, 20만 원 더 저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돈으로 책 사요. 책 사가지고 이거 한 권 해봤죠? 이거 얼마지? 이거 저는 요즘은 제가 책 사는 데는 진짜 두뇌 찢어가지고 한 번 가면 막 10권씩 사요. 10권씩. 근데 그 돈은 아깝지가 않아. 그 생각의 습관이 그래 돼가지고 필요하면 그냥 책은 다 사는 거야. 근데 이 책 한 권 사면 내가 얼마 뽑을까? 이게 뭐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나 책값도 모르고 막 이런 거 사는데 한 뭐 13,800원이네. 그러면 13,800원이지만 이게 내게 완전히 되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책이 나의 그 재산이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볼 때 지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니까 웬만한 거 다 알잖아. 그럼 모르는 거 위주로 봐요. 이렇게 쓱 보다가 신문 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딱 가가지고 이렇게 딱 봐요. 보다가 이 목차부터 봐. 보면 마인드맵도 알고 기업 피라미드도 알고 BS도 알고 코트를 집이 이렇게 쭉 보면 모르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보면서 이거 아는 거지. 요건 모르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러면 한 시간에 이거 다 봐버려요. 하루에 몇 건 볼 수 있어요? 서너 건 봐요. 처음이 어려웠어요. 처음에 한 건 보기 위해서 내가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거 보는데 하나하나 다 새롭잖아. 그럼 이거 보는 게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그냥 이래요. 신문 보듯이. 잡지 여러분들 잡지 한 시간 봐요? 한 30분 보잖아. 그치? 관심이. 잡지 사보듯이 난 책을 이런 걸 쓰고 좀 무거운 책들도 사보더라도 그냥 봐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그래. 재밌네. 내하고 다른 생각이네. 그래?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책을 많이 사봤어요. 그럼 오늘 이제 그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트리즈라는 건데 이 트리즈가 이게 그냥 TRIZ가 이게 소련말이에요. 소련말. 그래서 뭐 의미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그 발명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 공리 설계 중에 하나의 그 분야인데 이 트리즈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 솔루션을 찾아내는 기가 굉장히 쉬워요. 없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진 거예요. 저번에 그 설계 원리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자, 여기서 이런 목적에 맞도록 수단을 잘 배치를 하려면 처음에 아이디어를 확산을 해가지고 보니까 수단이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수단이 많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거의 없어.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수단이 거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발명 기법을 쓰는 거예요. 거의 트리즈예요. 트리즈를 갖다 들이대면 여러 가지 생각의 그 방식이 있어요. 뭐 쪼개봐라, 시간을 분할해봐라, 공간을 분할해봐라, 아니면은 뒤집어 생각해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해보면 실제로 이런 솔루션들이 나와요. 그럼 새로운 솔루션이잖아. 그럼 특허 등록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특허를 1050건을 냈던 이유가 요거에 대해서 보니까 세상에 없는 거야. 아니면 다른 데서는 다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트리즈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경우 수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가지고 새로운 거 특허 다 등록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많은 이제 생각의 그 어떤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가장 좋은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프레임을 가지고 가장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보니까 점수가 제일 높은 최상단 우측에 있는 여기를 선정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죠. 오늘 그 러시아 축구할 때도 이 선수가 공격수 하면은 이근호 박주영, 그 다음에 그 좌측 날개 공격수 하면 손흥민 이런 식으로 우측 하면은 이청용 이렇게 벌써 나오잖아요. 그죠? 벌써 그렇게 다 그냥 매칭이 되는. 근데 요 매칭을 하기까지는 어떻게 하죠? 경우 수를 다 만들어 가지고 국내파도 써보고 국외파도 써보고 다 써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여기 이제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격력과 수비력 관점에서 여기 막 배치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되는 사람이 가장 어디에 오겠어요? 공격도 괜찮고 수비도 괜찮은 사람이 여기 오겠지.
그럼 점수가 제일 높잖아. 네. 요즘 축구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잖아요. 전방부터. 그럼 그 사람들을 먼저 뽑는 거예요. 그 중에 포지션별로 다 찾는 거예요. 여기에 전방에 있는 사람 중에 국내파, 국외파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되는 여기. 근데 수비수 요즘은 오늘 보니까 수비수 중에서도 완전히 또 공격력이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여기 여기 한국형 있어. 그럼 그 중에 여기 또 배치를 쫙 하는 거야. 그 중에 그 사람은 수비의 관점이 더 높겠지. 수비는 기본이고 공격이 제일 높은 점수로 해가 여기 딱 해요. 그 중에 가장 탑에 있는 두 사람만 뽑은 게 국가대표 아닙니까? 그거를 홍명보 축구감독은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요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야. 갈등이 생긴다는 거는 뭐냐면 공격을 잘하는 사람은 수비가 약할 수도 있고 수비가 잘하는 사람은 공격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트리즈에서는 물리적 모순이라고 해요. 어떤 거냐면 칼이 잘 들면은 칼이 어때요? 얇아져야 되잖아. 얇아지면 약하겠지. 네. 그 특성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모순이라고 하는데 인생은 다 모순이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번에 말했듯이 이런 모순이 얇아지면은 또 그런데 얇아지면 약해지는데 또 튼튼해야 된다. 이런 모순을 인생에 있어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은 접하게 되는데 이런 프레임을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거를 경우의 수를 여기서 바라볼 수 있게끔 이 책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 가지 프레임 중에 한번 찾아보면 나는 항상 요 하나의 프레임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가 요거밖에 모르는 거야. 요런 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이거 하나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책 사보니까 13,900원짜리 사주면 이런 관점도 있었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요거 중에 다른 프레임을 들이댔더니 그냥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협상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협상 있죠, 협상. 협상에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친구하고 내하고 이해관계가 있어. 그 친구도 원하는 게 있고 나도 원하는 게 있어. 근데 그 친구하고 내하고 모순이야. 내가 양보를 해야만 이 친구가 가져갈 수 있어. 그죠? 그럼 그것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고 모순이란 말이야.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를 프레임을 좀 다른 걸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주고받는 관계인데 이걸 윈윈이라는 게 프레임을 다른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환경을 한번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 쓰레기 업자가 쓰레기 있죠, 쓰레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동네에 그 쓰레기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아무 곳이나 버릴 수 없으니까 그거를 또 돈 주고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쓰레기 업자는 어때요? 그거를 또 먼데 갖다 버리는데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만약에 아파트 공동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돈을 적게 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쓰레기가 쓸모가 없을 때 그렇다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폐기물 업자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거를 팔 수 있게 그 분리수거를 해달라. 그러면 돈을 적게 받고라도 우리가 그거를 그냥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도 돈을 적게 받고 가져가겠대. 단지 그냥 주민들한테 분리수거만 해달라고 하면 돼. 그러면 어때요? 돈도 적게 들이면서 처리할 수 있고 분리수거업자는 그거를 그냥 그 폐기물 그 업자지만 그냥 어디다 갖다 묻는 게 아니고 그걸 자원으로 그냥 분리했을 뿐인데 어때요? 거기에 하나는 어디 발전소로 들어가가지고 소각하는데 발전소 연료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비료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닐 같은 거는 재활용해가지고 화분 같은데 그런데 온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는 용도로 쓰고 이런 식으로 어때요? 단지 그냥 매립이라는 관점에서만 프레임을 가지면 이 사람들은 돈을 적게 주려고 이 사람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폐기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재활용이라는 프레임으로 딱 보니까
서로 윈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 프레임이 막 많은 거야. 이런 프레임이 많아야지 협상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확인하고 나도 이런 니즈가 있는데 그러면 룰을 바꾸는 거야. 그걸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게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많이 읽어야 되겠죠. 네.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뭐 책에 중독됐다? 맞아요. 책에 중독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책 자체를 하나의 그 취미로 읽다 보니까 이게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지식으로만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이 책을 읽고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기르다 보면 나중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은 나의 머리에 그 관점 프레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돈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탁 걸어가면은 저기 있는 걸 갖다가 저기다 어떻게 금리가 지금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트렌드가 어떻고 지금 뭐 발전소가 어떻고 뭐 다 깨고 있는 거야. 세상에 뭐 지금 분유 시장이 시장 규모가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 막 축구 트렌드가 어떻고 다 깨고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 마음만 먹으면 돈 번다니까. 단지 자기는 그냥 공부가 좋았어. 그렇게 공부만 하는. 그 사람이 누구죠? 옛날에 김사과지라고. 김사과는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했는데 와이프가 바가지를 걸고 열받아가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돈 벌어 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의 비전이 뭐냐면 그런 레벨에 올라가는 게 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돈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되고 돈이 더 많아도 또 뭐 하겠어요, 그죠? 그냥 내가 뭐 누구한테 밥을 한 끼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여행 다니고 내가 좀 자유롭게 책 사보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가족들 그냥 건강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어요. 왜 돈을 벌겠다 하면 맨날 이 프레임으로 사는 거야. 맨날 이래서 하면은 평민으로 사, 평민으로. 고만고만하게 누가 돈 주면 좋다고 가서 일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나이 들면 이제 뭐 앞을 걱정하지. 근데 여러분들 때부터 벌써 한 10년만 그냥 속는 셈 치고 돈 안 벌어도 좋다. 그냥 책을 그냥 한번 그때 그 박 교수라는 사람이 책 그냥 많이 읽으라 했는데 내 용돈 있으면 돈 안 모아도 좋다. 내 책을 한 몇천만 원치 사가지고 보고 그걸 내가 소장을 하고 있겠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돈은 그냥 벌려요. 그걸 내가 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 지금 20대죠? 20대, 30대, 40대인데 제가 한 요 정도인데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기억력보다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나이가 됐어요. 상상력이나 창조력을 발휘하는데 여러분 나이는 뭐냐면 기억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때 많이 봐야 돼. 입력을 막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끌어 넘치는 상황이 이때부터 이제 끌어 넘쳐가지고 뭐가 돼요. 근데 처음부터 20, 30대 때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뭐 끌어 넘쳐가지고 막 돈을 벌겠다? No. 이때 끌어 넘쳐도요. 이 한계 어느 정도 이 한계의 갭이 이 세상의 모든 게 갖춰져야지 사업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 기술 아니면은 비전 뭐 그런 거 자본 돈에 대한 관리 기술 아니면 세상을 읽는 기술 뭐 마케팅 기술 이런 게 갖춰지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기술 하나로 그냥 뭔가 아이템과 성공해서 그게 오래 갈까?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2, 3년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속을 썩이기 시작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속을 썩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한 4, 5년 잘 됐어. 그때는 또 세금이 속을 썩여요. 세금 폭탄을 맞아요. 왜? 관리 전혀 안 되고 그냥 세금 관리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회사가 세금으로 그냥 한 방에 맞고 그냥 파산해버려요. 그래서 흑자부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어떤 전반적인 걸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절대적 시간이 한 20년은 필요해. 그럼 여러분이 20년이면 40대까지는 최소한 절대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애기들이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 봤어요? 처음에는 많이 들어야 되잖아.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 절대적 시간을 무시하고
그냥 뭐 한 2살 된 애가 갑자기 말이 그냥 천재라 이라고 막 말 잘해. 근데 걔가 그래가 그게 사고의 깊이가 있어서 말을 잘할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은 단순히 잘할 수는 있어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그 말을 잘하는 사람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스피커? 아나운서? 그렇잖아요. 근데 말을 잘한다는 거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스가 좋아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촥 있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걸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한다는 건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생각에서 나와야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무슨 생각이죠? 논리적인 생각, 프레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 여자를 사귈 때도 말을 잘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멋있게 담배 한 대 탁 피우면서 자기 하면 먹혀. 20대는 먹혀. 근데 내 나이 때 가지고 그냥 막 촥 하면서 막 분위기 나면서 우우 하면서 이러면 이게 분위기가 날까? 안 난단 말이야. 생각이 그 사람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또 얼굴을 결정해요, 얼굴을. 그래서 관상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하고요, 얼굴하고 매칭이 돼요. 어느 부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그 정신이 좀 발달이 늦은 사람 있죠. 얼굴이 하나같이 같죠. 하나같이 같죠. 이유가 뭘까? 뇌 구조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 게 우리가 그 장기가 어디가 안 좋으면 있죠. 간이 안 좋거나 하면 또 어디가 안 좋고 그렇잖아. 네. 어디가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으면. 간이요. 간이 안 좋으면 피가 일단 간은 피를 정화하는 화학 공장이잖아요. 근데 피가 맑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지? 얼굴이 좀 시커멓지. 그래서 술을 많이 마는 사람은 간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럼 얼굴이 시커멓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거하고 얼굴이 시커먼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건강한데 그냥 타가지고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그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내가 이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얼굴도 아무 생각 없이 보인다니까. 근데 내가 정말로 책을 많이 푸고 프레임을 하면 얼굴에 나타나. 그러면 난 가만히 있는데 얼굴에 광이 막 나면서 면접을 갔더니 면접관이 알아봐.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말을 보고 말 한마디만 쉽게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잖아. 프레임을 보는 거예요. 프레임을. 그 사람. 그게 뭐죠?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이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수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소개서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런 걸 조금 알아보시기 바라고 기계 요소 설계에서 만약에 아까 솔루션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요. 발산형 기법이 BL, LB 저도 몰라. WC, CA 뭐 해가 PA, AA, BE 뭐 해가 CBS는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많은 그 설계에 대한 솔루션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리즈예요. 트리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설계를 좀 한다면 어때요? 이 프레임이 요 중에 몇 개 안 돼, 요거. 근데 이렇게 많은 게 있다는 게. 이걸 만약에 알면은 도사한 거예요, 도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은 넓고 공부할 거는 많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시고요. 아이디어 생성 원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자유적으로 연상하는 방법도 있고, 강제 연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도 솔루션을 찾아낼 때, 여러 가지 중에, 지금 트리즈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자유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트리즈가, 그 알트 슐러라는 사람이 창안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뭐 9세 때 그 처음 특허 같은 걸 발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로켓 엔진을 장착한 배도 발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허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특허를 여러 개를 이제 분석을 했어. 근데 그 분석했는데 거기 룰이 있더라는 거죠. 룰이. 한번 볼까요? 그 룰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특허에 그 모순이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파라미터 아까 말했듯이 그 무게가 그 두께가 얇아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강성하고는 전부 파라미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힘은 세져야 되는데 weight of moving object 이 무게는 더 늘어난다. 이런 어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엔진 출력을 높이려고 보다 보니까 포스는 높였는데 차가 엔진 출력이 높아지면은 엔진이 무거워지죠. 무게는 또 더 나가는 거야. 그럼 무게를 줄이면서 엔진 출력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18번 생각, 10번 생각, 18번 생각, 37번 생각을 하라. 해보니까 8번이 뭐냐면 평행추 원리라는 걸 가지고 프레임을 한번 들이대가지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사전 준비 조치라는 걸 가지고 해봐라. 그 다음에 기계적인 진동을 한번 가지고 해봐라. 그 다음에 열팽창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해봐라. 요런 걸 가지고 하면 요런 모순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 슐러라는 박사가 소련 과학자가 여기 보면 이런 39가지의 그런 파라메터, 모순을 만들어내는 파라메터를 찾아냈어요. 그게 무게,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 때의 무게, 움직일 때의 무게, 그 다음에 힘, 여기 여러 가지, productivity, 생산성, 이런 거 여러 가지 파라메터를 39개를 찾아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아. 그러면 반만 보면 돼. 그래서 모순이 예를 들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의 그 어떤 무게, 힘.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기법이 한 5개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게 40개가 있어. 40개 중에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딱 돼 있어. 그것만 생각하면 특허가 나와요. 재밌지? 한번 볼까? 냉장고에 식품을 이렇게 저장을 해뒀어. 그런데 이 정전이 그 소련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정전이 일어나 가지고 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그냥 녹았다 또 굳을 수가 있잖아요. 얼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낼까? 자,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볼까요? 얼음을 얼려. 옆으로.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생각하면 돼요. 이걸 세워놔. 세워놔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정전이 돼서 그럼 녹기 시작하잖아. 이런 식이야. 그럼 어때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이제 세워놨어. 그랬더니 이 상태로 있으면 정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물론 잠시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지. 그런데 장시간 정전이 됐으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리즈를 알면 이런 기법을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특허 하나 내볼까? 만약에 이런 거야. 냉장고 아이템인데 여러분 냉장고에 그 냉장고가 신선도를 유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걸 좀 힌트를 얻으면 여러 가지를 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해볼까? 예를 들어 등산용품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먹는 거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음식인데 음식이 냉동식품들 있잖아요. 냉동식품의 그 신선도를 알아보게끔 하는 특허를 내고 싶어. 그런데 신선도를 알아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알아볼 수 없는데 어떤 옆에다 얼음발을 하나 옆에다 이렇게 신선도 음식을 포장을 해놨어. 근데 옆에다가 그 조그만 긴 어떤 빨간색의 어떤 얼음을 하나 옆에다 딱 놓고 그래 항상 세워놓는 거예요. 얼음을.
그래, 음식 포장을 할 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옆에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야. 항상 세워놓으세요. 이게 만약에 한번 녹았다가 얼으면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허죠. 그런 거 세상에 나온 거 있나? 없죠. 여러분들 특허 내세요. 그지? 그러니까 얼음반대, 그냥 얼음반대 아주 얇은 얼음반대 생산하는 시점에 이거를 항상 영하로 보관해야 되는 음식이야. 그러면 그 공장에서 출하할 때 거기다 얼음 인디케이터를 하나 이렇게 딱 해놔도. 근데 이 얼음이 녹으면 안 되는 거야. 녹으면은 한번 이게 녹았다가 다시 이제 이게 무너졌으니 그 다음에는 다시 이게 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예 없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신선하지 않은 거죠, 그죠? 나올 때부터 항상 이 얼음이 얼려 있는 상태면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특허되지 않을까?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보고 얼음 봐. 그것만 딱 보면 아 이게 한번 녹았다가 난 어디에 그게 제일 적용이 될 거냐 갑자기 생각났는데 등심, 소고기 한번 얼렸다가 다시 녹았다 다시 먹으면 좀 맛이 없다고 그러죠. 그럴 때 아니면 이거를 또 어떤 데 응용하냐면 소고기를 만약에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이게 한번 녹았다가 얼었을 때는 뭔가 맛은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뭐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녹았을 때 다시 얼릴 때 이게 아마 조직이 천천히 이게 녹았다 다시 얼면 되는데 갑자기 이게 또 녹았다 다시 얼면은 이게 아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어때요? 뭐가 갑자기 하나 나오잖아요. 자, 이거 볼까? 여기에 쇠구슬이 있어. 쇠구슬을 이렇게 쏘아가지고 이렇게 블로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 그런데 여기서 쇠구슬이 여기를 때리면은 여기가 깎이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럴 때는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 자석을 하나 딱 두면은 쇠구슬이 여기 뭉쳐 있죠. 그럼 여기에 와가지고 이 벽을 때리는 게 아니고 쇠구슬을 때리니까 쇠구슬과 쇠구슬이 때려지니까 완충이 되죠. 그럼 벽이 보호가 되겠죠. 자, 이걸 좀 더 응용을 해볼까? 여기 곡물이 있어, 곡물이. 곡물, 사일로에 이제 곡물이 이렇게 하는데, 곡물도 이게 그냥 엄청 많은 곡물들을 여기 때리면 여기 금방 깎여 나가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 자석 대신 뭘 쓸까? 이게 트리즈를 이용하면 다 나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걸 실습을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어. 여기다가 조금 격자를 두고 여기다 뭐 곡물이 좀 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다 여기 탁 때리면은 곡물과 곡물이 마찰이 있으니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곡물들은 여기 때리면은 어떤 곡물은 그냥 끼어 있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죠. 곡물도 손상이 없고. 또 이런 거 볼까요? 그럼 더 또 응용을 해봐요. 어떻게든 여기다 벽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벽을 만들라 어떻게 만드냐? 근데 여기 이번에는 액체야. 액체인데 슬러지 알죠? 슬러지. 슬러시 알아요? 슬러시 음식 우리 마시는 거죠? 슬러시 그거 생각하면 돼. 슬러시니까 이게 반유동 액체인 거야. 그것도 물질이니까 여기를 때리면 여기가 또 충격이 있거나 깎여 나가. 이때는 어떻게 할까? 물이라는 성질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그렇죠. 얼리는 거예요. 얼리면 여기에 얼음이 딱 내부에 형성이 되니까 얼음을 때리니까 벽이 보호되는 이런 식으로 발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저런 게 나오면 이게 특허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냉각기를 하나를 단 관. 이 자체를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슬러시를 이렇게 관을 하는 공장에서는 요걸 모듈레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돌아가는 데는 이 냉각 시스템이 있는 관을 파는 거예요. 이런 니치 마켓이 있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이 수중익인데 이 수중익이 이것도 고속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캐비테이션이라 해가 혹시 캐비테이션 알아요? 보면 이렇게 그 큰 배들 보면 이렇게 그 프로펠러 뒤에 그 스크류 이거 돌면은 거품이 나면 어때요? 그 안에 공기방울이 생기잖아. 근데 공기방울과 공기방울이 모이면 그 안에 물과 물 사이에
어떤 공간이 뻥 뚫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그 공간 속으로 딱 들어오려고 하면 충격이 생기겠죠. 그걸 캐비테이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조선소에서 막 정말 집채만한 그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그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각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군사기술이에요. 그 물이 이렇게 도는데 쿵쿵쿵쿵쿵쿵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어떻게 적들한테 노출이 되잖아요. 잠수함이 그래요, 잠수함이. 잠수함이 이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스크류 뒤쪽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군사기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잠수함이 어떻게 되냐면 직접 스크류를 이렇게 돌리는 방식도 있는데 워터젯 알아요? 워터젯? 내부적으로 물을 빨아들이니까 물로 분사하는 거야. 스크류를 안 쓰고. 내부적으로는 스크류를 이렇게 쓰든 뭘 쓰든 하는데 물의 압력을 위해서 분사기가 반력에 의해서 나가는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요. 워낙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냉각을 이렇게 안에 시켜가지고 얼음이 이렇게 감싸게 해가지고 물체의 그 저항을 줄이는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강의 끝나고요. 제가 이 연구학생도 여기 이제 제 회사에 와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있는 데를 잠시 설명하고 그 방학 동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있는 회사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모임할 때 참석해 보세요. 이제 제가 공지를 할 텐데 하면 참석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임 같은 데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뭐 하는 회사는 이거예요.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기에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 가지고 그런 프레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격증을 딴 걸로 끝난 거야. 근데 누구한테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인간이 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성이 안 좋으면 관심을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있는 회사가 미션이 이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인생이 있어가지고 창업자입니다. 단순히 그냥 업을 하나 창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아이템 하나 가지고 창업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일부예요. 진정한 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창업을 할 건가. 그래서 내가 삶의 질이 좋은 그런 어떤 내 앞에 퍼스널 브랜드를 가진 창업 그런 걸 제가 도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식 제조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강의가 목적이 아니고요. 아까 그 말을 잘하는 거는 하나의 그냥 수단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게 그게 어떤 강의의 형태가 되고 그럼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은 결국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데 나오는 이 프레임들이 50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걸 많이 제가 만들어내고 하는 게 제 업이에요.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제 공장의 결과물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식이거든. 지식이라는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제 안에는 어떤 머릿속에 있는 공장이 돌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해피쉐어링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 이런 공장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풋이 뭐죠? 인풋이 독수예요. 내가 이런 걸 많이 남다르게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려면 내가 원료 공급을 받으려면 어디 가서 받죠? 교보문고 가야지. 교보문고 가가지고 책 사는 게 저한테는 공장에서 물건 구매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뭐 동영상 유튜브 지난주에 했죠. 세바시하고 그런 거 많이 보고 낙금소 이런 거 보는 게 다 내가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체계적으로 조금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뭐죠? 저번에 말했듯이 SNS 이런 걸 좀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대리점에 어떻게 이거를 줘가지고 유통을 시키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SNS에 내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러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그게 하나의 그 유통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보 인프라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가지고 인생이 점프를 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디 좋은 대기업 가거나 어디 중소기업 가거나 그래서 거기서 성공하는 거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는 게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 기회가 많은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부는 편중이 돼 가는데 그럼 부가 편중이 되는데 인생이 또 세상이 참 공평한 게 또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바다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라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이런 프레임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그걸 가지고 응용해가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인터넷에 유포를 시키고 유통이 되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여러분을 누군가는 불러줘요. 불러주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그 손정희라든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식의 길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정희 이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는 세상의 정보를 손아귀에 잡고 있겠다. 그게 그 사람의 비전이에요. 그 사람 돈 버는 게 비전이 아니라니까. 돈은 하나의 그 수단이라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내 손아귀에서 지나가게끔 해서 내가 이걸 잡고 있으면은 어때요? 꽉 누르면 어때요? 세상이 힘들어하잖아. 그게 지식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한 투자는 지식에 접근하는 게 그런 핵심에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나의 생각을 좀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전공도 있고 앞으로 취직도 하면 이제 이런 경력들이 쌓아져. 그럼 그 중간 영역을 내가 가지고 출판도 하고요,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남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칭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녀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 관점? 이거예요. 경험을 쌓는 거예요. 경험을. 이것도 하나의 그 전체적으로 나의 인생 창업에 있어가지고 한 과정으로 보는 거야. 내가 여기서 직장을 들어갔다 해가지고 난 창업 안 하는데요. 안 할 수도 있어. 한 40대 말까지는 창업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회사에 이제 그만둬 봐요. 창업해야지. 치킨집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 거냐? 뭐, 먼데 찾아볼 필요 없어요. 요즘 저는 이제 카톡에 보면 웬 동창들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뭐 해가 미안한데, 동창한테 미안한데, 정말 동창 이렇게 보면 뭐 초등학교 동창 이렇게 밴드 해가 들어가 보잖아요. 시간 낭비야. 왜 시간 낭비인 줄 알아요? 그냥 외로운 거야. 그냥 뭐 옛날 추억. 근데 그 하루 이틀 만나지. 옛날에 그냥 초등학교 때 만난 걸로 끝나야지. 그죠? 뭐 어디 다니고. 저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제가 말씀드릴까?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 프레임이 같은 사람. 프레임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의 생각을 주고받는 프레임 조직이 가장 좋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만큼 줄 수 있는 어떤 레벨이 돼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나이 상관없어. 어떤 친구는 30대인데도 굉장히 어른스러워. 왜? 그 사람이 외모가 어른스럽고 있는 척해서 어른스러운 게 아니고 인생에서 이런 프레임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배울 게 있으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남부터미널이거든. 남부 버스 터미널 알죠? 네. 그 바로 여기서 넣으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그 BC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인데 그 골목 사이로 들어가면 여기 오피스텔 하나 있어요. 거기 제가 방학 동안에 있을 거고 김용범 학생도 거기에 한 달 동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나가다가 밥 먹고 싶으면 와서 한번 밥 사달라 하면
뭐 많이는 못 사주고 그냥 그 김밥 한 줄 사줄게. 나도 뭐 바쁘니까 뭐 맨날 오면 내가 저희 밥 먹으러 다닐 수 없잖아. 그냥 김밥 사다가 김밥 먹고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대접할 테니까 오세요. 여기입니다. 네. 근처 오면 전화하시고. 자, 오늘 그 수업 다 마쳤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뭐 성적 있잖아. 성적 너무 그 목숨 걸지 마. 네, 성적은 있잖아요. 그 자기 만족이라니까. 그냥 취직할 때 조금 도움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막 성적 때문에 그러면 난 사람 달리 보이더라니까. 아직도 멀었다. 그냥 막 적당히 성적은요. 정말 성적은 적당히. 그래서 저는 성적에 목숨 걸지 말라. 그리고 여기 혹시 A뿔 받을 사람이 C뿔 받는 사람 있잖아요. 나 진짜 여러분들 보면 진짜 5손가락,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그렇거든. 혹시 C뿔 받는 친구들 밥 먹으러 와요. 내가 밥 사줄게. 김밥은 아니고 내가 저 10불 이런 밝히면 내가 그래도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고 끝내.